안녕하세요. 랩소디의 아침 인문학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독한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배운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2학년이 되어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배우죠. 그런데 이 어린이는 본인이 그토록 존경한 선생님이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며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인지 부조화를 설명하고자 예를 만들어 봤는데 의미가 와 닿으시나요? 이전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부딪혔을 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 이전의 정보를 합리화하는 것, 또 내가 믿던 어떤 신념이 현실에서 전혀 맞지 않은 사실이라 해도 그 신념을 포기하지 못하는 방어 기제가 바로 인지 부조화입니다. 인간 사회의 무수한 오류와 왜곡, 거짓말을 믿는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핵심 원리이기도 하고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한참을 놀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노트북을 훔쳐가죠. 이때 보통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떻게든 범인을 찾고자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돌려보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겠죠. 누군가의 물건이나 지갑을 훔쳐간다는 것,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대부분 누군가 내 지갑을 훔쳐가면 길길이 날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재벌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국민연금을 몰래 횡령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만 신기하게도 뭐 어때?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줬는데 그 정도는 넘어가야지 라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인지 부조화죠. 보통의 사람들은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인물이 뛰어난 성과를 냈다 한들 그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일삼았다면 쓰레기라 욕합니다. 만약 그 대상이 자신이거나 딸이면 어떨까요? 그를 리더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폭행을 일삼는 남편을 이해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아내가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하면서 모든 과오를 덮어주죠. 그럴 수 있다면 넘어가요. 정서적 공감 능력마저도 상실케 하는 것, 바로 인지 부조화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아직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당에게 30%의 지지를 보내고 사법부가 기업의 총수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도 분노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분명 어떤 집단이 역사적으로 숱한 거짓말을 자행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자신의 신념을 바꾸기보다 팩트를 외면해버리는 인지 부조화가 우리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입력된 정보의 양보다 새롭게 입력되는 정보의 양이 더 커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일정 시간도 필요하고요. 우리 뇌는 사실에 기반한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정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결국 어떤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느냐가 중요하죠. 옛날 외눈박이 원숭이들을 살고 있는 마을에 두 눈이 멀쩡한 원숭이가 이사를 옵니다. 눈이 멀쩡한 두 눈박이 원숭이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 외눈박이 원숭이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히려 외눈박이 원숭이들은 두 눈이 멀쩡한 원숭이를 비정상이라며 따돌립니다. 결국 두 눈이 멀쩡한 원숭이는 스스로 한 눈을 찔러 애꾸를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외눈박이 원숭이들과 어울릴 수 있었죠. 위의 이야기처럼 비정상이 정상을 보고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사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눈박이가 정상이라 말하는 언론사의 쇠락을 바라고요. 랩소디의 아침 인문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